안녕하십니까. 2020년 2학기 여러분들의 벤처 창업과 법률이라는 강의를 담당한 김승래 교수입니다. 제가 한남대학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18년 2학기 때부터 강의해서 이제 3년 차에 돌입했고요. 벤처 창업과 법률은 1반, 2반, 3반, 3개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강의라 개강으로서 벤처 창업과 법률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과 함께 창업의 과정과 준비사항, 절차에 대한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의 목차를 살펴보면 먼저 1장에서는 벤처 창업과 법률 강의 개요, 이거를 전체적인 개관 형식으로 강의해 드리겠고요. 두 번째 2장에서는 벤처 창업의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 벤처 창업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창업자가 명심해야 할 6하원칙, 즉 우리가 신문기사를 작성할 때 4W, 5W, 1H죠. 이런 6하원칙에 따라 창업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제4장에서는 창업의 준비사항과 절차, 전체적인 창업 절차에 대한 걸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벤처 창업과 법률 강의 개요. 제가 강조하는 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재학 중이지만 졸업할 때쯤 되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발전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능 창업을 선도하고 미래 사이에 바람직한 창업을 모색하며 벤처 창업에 관한 법률을 강의하기로 본 강좌를 개설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시종일관 강조하는 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능 창업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벤처 창업은 어떤 의미냐? 벤처 창업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경영 기법을 기반으로 새로이 기업을 설립하여 성공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 우리는 이름하여 벤처 창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벤처 창업과 법률 강의의 첫 번째 강의 내용으로는 벤처 창업과 법률 강의에 관련 법 개관, 그래서 벤처 창업에 관련되는 법이 현행법으로 꽤 많은데 여기에 써 있는 것은 제가 이번 학기 강의 교재로 채택하고 있는 요거죠. 창업법 강의, 제가 강의 커리큘럼에 올려놨는데 이거 창업법 강의는 박영사에서 출간되어 있고 저자는 정쾌영, 이름이 가운데 쾌활할 때 쾌자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 개정판이 나와서 이 강의를 중심으로 큰 권력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 개관에 대한 내용도 이 창업법 강의라는 교재 안에 간략하게 첫 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 1번에 벤처 창업과 법률 강의는 기업 문화가 대기업 중심으로 많은 문제점을 양상시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에 관련된 법률 지식을 중심으로 강의하기로 한다. 그래서 벤처 창업과 법률 강의는 기업 혁신, 문재인 정권도 혁신 경제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래서 혁신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슈페터라는 사람 아실 거예요. 거기서 이노베이션, 그래서 혁신, 기업의 혁신적 경영 또 내지는 일정한 가치 파기 이런 것들을 넓은 의미에서 혁신인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을 일찍 유행시켰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본 강의는 기업 문제에 새로운 대안 체제를 모색하고 성공적으로 벤처를 창업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의 강의 목표를 두고 있다. 그래 우리 한남대학교가 전체적으로 이 창업에 관련되는 강좌가
창업 지원단을 중심으로 5, 6개 강좌가 교양학부에 개설돼 있죠.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저기 앞에 벤처란 이름을 붙여서 벤처 창업에 연관되는 그런 법을 강의하려고 한 학기 동안에 강의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3년에 걸쳐 강의해왔기 때문에 많은 강의 자료와 노하우가 축적돼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강의를 또 법률 지식을 적절하게 전달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벤처 창업과 관련된 법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즉 벤처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키우고 양성해야 될 것인가에는 특별조치법이 대표적인 벤처기업법이 되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다 보면은 개인회사, 즉 개인기업으로 각자 그냥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간이 장부 같은 걸 쓰면서 하는 그런 개인기업 형태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인 형태, 그러면 상법상 회사법 규정을 염두에 두고 벤처 창업과 법률을 공부하셔야 되겠고, 또 그 다음에 민법에 의하면은 조합 2명 이상이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성한 단체를 조합 계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민법의 근거는 조합 규정을 찾아서, 그래 조합은 회사법에 의하면은 한 명 이상 개인적 기업으로서의 작은 규모의 그 기업을 할 때 민법상 조합 규정을 적용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떠오른 사회적 기업 육성법, 그래서 약간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만든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고, 그거에 대한 특별법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방문 판매업을 또 창업의 아이템으로 삼는다면 방문 판매업법이라는 게 있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사이버 쇼핑몰 이런 걸 많이 만들죠.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염두에 두시고 창업하셔야 되겠고요. 또 요즘에는 농업기업, 또 그 다음에 농업조합회사, 그 영농회사를 많이 창업해요. 그래 농업인들도 농산물을 유통, 가공 같은 걸 하기 위해, 그래서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학원, 보습학원, 또 그 다음에 성인고시 학원도 되겠고, 중고등학교 학원,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학원 300명 이상 되는 데는 전부 이제 비대면으로 하라고 했지만, 그러면 학원을 설립해 갔다고 생각하면 특별법으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이 있죠. 그 법을 참조해서 창업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인기 있는 게임 산업, 이런 것들을 창업하실 때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개시하면은 내에 원가로 구입한 원산물, 그 원물을 가공 내지는 팔았을 때 그 차익을 부가가치라고 하죠. 그럴 때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분기별로 10% 자기의 마진, 이득을 본 거에 10%죠. 또 여러분들이 점포, 상가 건물을 임대해서 사업할 때가 많죠. 자가 건물로 하는 것보단. 그럴 때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게 되죠. 또 그 다음에 상법상에 여러분들이 이제 간판을 걸게 되면 상호를 내세우는데 뭐 무슨 식당, 또 무슨 IT 창업 기업 뭐 할 때 그 상호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그 상법 총칙에 보면 상호의 보호, 그래 그거는 또 특허청에 정식 등록을 하는 상표법과 대비돼서 제 강의 한 3, 4강쯤 되면은 상표, 상호, 또 서비스표 이런 것들을 강의하게 돼요. 그 다음에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종전엔 이 법이 2개였었거든요. 부정경쟁방지법이 있었고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 지금은 2개 법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하나로 묶어놨고, 특히 여러분들이 자기가 근무하던 기업에서 그런 노하우, 기술적인 것을 외부 다른 회사로 가지고 나간다라든가 이럴 때 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을 줄여서 부방법, 부정경쟁방지법 뭐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데 그 법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간판을 밖에 걸게 되면은
오기의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오기 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간판에 대한 규율,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이런 거에 의해서 규율받게 되죠. 간판도 걸 때 법률에 위반되지 않게 외부에다 부착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 때 창조 뭐 이런 말 많이 썼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혼자 하는 그런 기업, 물론 법인도 1인 회사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한 20-30% 정도의 비율에 의한 1인 회사도 많아요. 그렇듯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아주 작은 그런 기업이며, 요즘에 특히 뭐예요? 우리나라의 K-팝, 또 그다음에 어떤 이제 코리아, 한류, 문화 이런 데서는 많은 직원이 필요 없을 수 있죠. 그걸 1인 창조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그다음에 작은 규모의 상인들, 자영업자들이 여기에 해당되겠는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호도 될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가 있죠. 또 그다음에 종업원 보통 500명 이하, 또 자본금 뭐 500억인가요? 그 이하 될 때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이라는 게 있어서 소상공인보단 조금 더 규모가 크지만 중대기업, 대기업으로서의 1000명 이상이라든가 이런 기업보다는 작을 때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을 적용하죠. 또 그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 조례, 그래서 지자체에서 스스로 의해서 만든 걸 조례라고 하고, 그 조례의 하위 법령을 규칙,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만든 걸 법률 그러죠. 민법 같은 게 법률이고 형법. 그 다음에 그 민법이나 형법을 시행하기 위해선 그 관할 행정청에서 시행령을 만들죠. 그래서 조례가 법률에 준한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규칙은 시행령에 해당하고, 또 시행령보다 더 하위를 거기서 시행 규칙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런 법의 단계를 이해해 두시면은 법을 읽는데 또 법을 참조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조례나 규칙 같은 게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창업조례, 또 중소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창업 관련 현행법률은 매우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다. 여기에 제가 들은 게 거의 대부분 망라되어 있겠지만 여기서 빠진 것도 몇 개는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이런 관련되는 법과 창업 절차에 따른 강의를 한 학기 동안 15주 강의를 듣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이번에 제가 늘 강조해오는 저의 벤처 창업의 핵심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벤처 창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벤처 창업을 위해서는 회사 설립부터 기술 사업화를 위한 산업재산권, 특허, 상표권, 또 디자인권, 이런 것들이 실용신앙권, 이게 산업재산권이죠. 또 산업재산권에 대비되는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중에 하나는 문화재산권으로 저작권이 있죠. 그 다음에 인증, 여러분들이 어떤 공업적 발명 이런 걸 하면은 그런 인증제도가 있죠. ISP, 또 세무회계,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지표를 작성한다라든가 할 때 세무회계에 관한 그런 법률이 있겠고, 또 마케팅, 어떻게 내가 제조하고 만드는 걸 팔 것인가, 서비스 용역을 제공할 것인가, 넓게 마케팅이죠. 그 다음에 해외에 수출하는 문제, 또 그 다음에 창업을 하고 기업 내지는 이런 창업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금 조달 방법이죠. 그렇죠? 창업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자금을 운영할 것인지, 또 기업 공개, IPO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서 주식회사를 공개할 때 거기서 주식이 많이 오르죠. 작년에 BTS 그 창업주가 방시혁이죠. 방시혁 CEO가 그 BTS를 지금 이제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받고 있는데 아마 주식이 한 몇십 배 뛸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업 공개 제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업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규모가 되면은 코스닥, 그 다음에 코스피, 이제 완전 공개를 통해서 주식의 자유양도를 도모하는 거죠. 그래 기업 공개 이르기까지
기업 경영 전반에 다양한 지식을 쌓아야 한다. 그래서 창업이 결코 쉬운 건 아니죠.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요소의 그 함정도 있고 이런 지식들을 터득해야 여러분들이 성공한 창업자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벤처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창업자의 적성과 자질에 대한 검토와 함께 벤처 창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벤처 경영을 위한 지식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 여러분들과 15주 제가 강의하면서 벤처를 강조하기도 하고 또 4차 산업혁명의 아이템 또 여러분들에게 기말 과제로서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 아이템 내지는 나의 창업 계획 뭐 이런 것들을 레포트로 제가 제시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제시할 때 거의 이제 6월 첫째 주까지 제출하시면 돼요. 준비하셨다가 4차 산업시대의 벤처 창업의 두 번째는 제4차 산업혁명의 벤처 창업을 하면은 창업, 벤처 기업가 정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시죠. 기업가 정신, 회사 설립 단계부터 벤처 기업 확인 및 사업 계획서라든가 자금 조달에 이르는 벤처 창업, 기술 사업화의 필수 요건인 산업재산권과 인증 및 세무이계 마케팅, 기업 공개에 관한 창업 지식을 필요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한 학기 내에 제가 강의하겠다. 그런데 좀 더 4차 산업혁명 아이템, 즉 인공지능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IoT, 사물 인터넷이죠. 또 그 다음에 드론에 관련되는 아이템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요즘에 또 한창 뜨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뭐 이런 것도 있겠고 또 3D 프린팅 뭐 이런 것도 있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6년도 세계 경제 포럼에서 그때 슈바프라는 그 경제포럼 회장이 강조할 때 4차 산업혁명의 이해, 4차 산업혁명의 대응 이런 걸 스위스 다보스에서 2016년 1월 둘째 주부터 한 보름에 걸쳐서 포럼을 했을 때 4차 산업혁명이 유행어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오늘날 인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우리의 미래는 혁신적이고 파기적인 변화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와 기업 및 사이에 다가올 미래의 새로운 혁신과 변화의 물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1차 산업혁명 증기기관 발명을 해서 1777년경에 제임스 와트를 얘기하죠. 또 2차 산업혁명은 전기가 보편화되면서 포드 시스템, 어떤 과학적 또 분업 시대, 컨베이어 시스템이 되는 걸 2차 산업혁명. 그래서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죠. 3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이 1980년대 후반서 90년대경에 이른바 컴퓨터 혁명 또 IT 혁명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3차 산업혁명에는 획기적으로 발전한 게 www.com, www.go.kr 뭐 이런 것처럼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지구촌화된 그래서 구석구석 어디든지 동시대 여러분들이 소통을 할 수 있고 인터넷이 지구촌 모든 구석구석 지구에 뭐 40억이 50억이요. 하여튼 그 각각의 인구들끼리의 접속을 가능하게 한 게 3차 이른바 정보화성 혁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신 그 제3의 물결 이런 책이 한때 제가 대학 다닐 때 유행했었죠. 그래서 그런 책에는 3차 정보화 혁명까지 해서 정보도 곧 자산이다. 재산이 될 수 있다. 정보를 누가 빨리 캐치하고 그걸 사업화하느냐 이게 3차 산업.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이른바 지식산업 사이가 3차 산업혁명이라면 4차 산업혁명은 이른바 지능 정보 사이라고 우리가 명명하죠. 여기서 지능은 인공지능이 핵심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요즘에 전자신문이라든가 경제면 보면 한국경제, 매일경제 같은 데 보면은 인공지능 특히 작년도 문재인 정권에서는 우리나라가
지능 정보 사이에서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선포식도 했었죠. 작년 연말쯤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올해 또 디지털 뉴딜, 그래서 이제 디지털 댐, 데이터 댐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창업할 때 그런 4차 산업혁명 향후 10년 정도의 미래를 바라보고 창업하는 걸 저는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혁신적이고 파기적인 변화에 직면할 것이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이에 도래가 눈앞에 있다는 거고 진화돼 나가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두 번째 문단에 스마트화, 그린화, 또 이제 문재인 정권도 지금 이제 그린 뉴딜, 또 디지털 뉴딜 이런 걸 강조하죠. 산업기술 간 융복합 R&D, 연구개발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요즘에는 융복합 학문, 또 그 다음에 융복합 교양대학, 복합교양대학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래서 융합을 한다는 뜻인데 그것은 문과와 이과가 딱 두부 칼로 쓸듯이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에 하나가 탈경계화죠. 그렇죠? 산업 간의 경계도 무너지고 모든 게 ICT라는 정보통신이 결합돼서 산업, 특히 여러분이 스마트팜 또 스마트 팩토리 이런 데 왜 스마트 속에는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돼서 모든 게 컴퓨터 내지는 IoT, 사물인터넷을 통해 밖에서 무선으로도 그걸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고 이게 이른바 융복합 산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확대하여 제품과 기술을 혁신하고 해외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 전략으로 시장과 마케팅을 혁신하면서 주력 사업 고도화를 위한 신사업 모델, 제품의 서비스화 등 사업 모델을 혁신해 나가는 게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팜, 스마트 팩토리. 그래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 안에 애플이 처음에 창안했던 스마트폰이 일반화되고 또 스마트 기술 이런 것들이 다른 산업과 산업끼리도 융복합돼 나가고 있다. 그래 여러분들이 전공도 문과이과를 옛날엔 엄격히 구별했지만 경영학과, 법학과 이런 인문사이계 또 철학과 또 이제 심리학과 이런 데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또 기술, 엔지니어적 마인드가 필요하고 또 반대로 공학 쪽에 있거나 자연과학 쪽에 있는 분들도 경영학적 또 법학적 리걸 마인드. 그래 한남대학교에서 강조하는 게 1인 1창업, 창업이 곧 취업이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도 내걸고 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취업도 중요하지만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안 되면 내가 대학 다닐 때 그래도 창업 교과목을 한번 들어서 내 40대 후반에는 내 이 회사를 나가서 내 사업을 스스로 창업해서 CEO의 꿈을 실현하겠다. 이런데 저의 강의가 유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보면 4차 산업의 정의가 나온 거죠. 세계 경제 포럼 WEF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2016년도 1월 둘째 주에서 한 2주간 정도 세계 경제 또 여기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WEF가 너무 부자들의 잔치가 아닌가? 왜냐면 참가비가 보통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래 우리나라도 대기업의 총수들이 참여하고 또 그다음에 재정기획부 장관 이런 분들이 참여하죠. 또 미국에서는 트럼프도 참여했었고 아베 총리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요 4차 산업혁명을 제창하면서 세계 경제 포럼이 굉장히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2016년 1월 달에 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기기와 인간 또 물리적 환경의 융합에 의한 산업혁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어가 융합이죠. 그래서 IoT, 사물인터넷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기,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전자신문 같은 데 보면 디지털 사회, 또 디지털화, 이런 걸 디지털 경제 이런 말 많이 쓰죠. 디지털 금융 이런 말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가 가능한 게 바로 인공지능이 분석할 수 있는 그 데이터 댐의 근거가 되는. 그래서 빅데이터를 얘기하면
볼륨에서도 양이 큰 것을 얘기하고 또 속도도 빠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1시간에 몇만 건의 유튜브가 생성된다고 그러죠. 트랙이. 또 그다음에 구글에 여러분이 검색하든 어쨌든 거기서 정보를 획득할 때 거기서 수집되는 게 이른바 빅데이터. 그래서 양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속도도 빠르고 또 그런 데이터 분석의 가치를 통해서 경영의 혁신이나 경제 발전을 기할 때 빅데이터와 또 컴퓨터 클라우딩이죠. 여러분들이 모는 슈퍼컴퓨터로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이 클라우딩을 할 수도 있고 또 그중에 인공지능 AI와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구도 하고 또 그다음에 기계학습이라고도 하고 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딥러닝 구글이 그 이세돌과 바둑을 두면서 세계적으로 전파한 딥러닝이라는 하나의 그런 게 유행했었죠. 또 그다음에 산업 로봇 그렇죠? 요즘에는 옛날엔 단순한 뭐 이제 물건을 실어날른다라든가 뭐 이제 자동차 회사에 뭐 유리를 낀다라든가 이러는데 지금은 지능화된 로봇을 얘기하고 또 그다음에 3D 프린팅. 그래서 이런 입체적 종전에는 양면, 면 정도 2D 정도 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입체적, 시공간적 차원까지 그 프린팅 기술로 발전하면서 옛날 문화재 같은 걸 복원한다라든가 이런 게 3D 프린팅 기술로 가능했죠. 또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나노 바이오 기술 등과 같이 분야 간 융복합을 통해 발전해 나가는 기술 혁신의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할 때 이런 디지털 기기와의 인간과의 결합, 또 그다음에 물리적 환경과의 어떤 인공지능에 통한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융합,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경제적 어떤 발전을 도모하고 이런 걸 넓은 의미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정의했던 거죠. 그래서 본 강의는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지능정보 사이로 진화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벤처 창업의 목표로 삼고 이에 따른 관련 법률을 학습하고 창업의 디딤돌로 구축하려는 강의 목적을 갖고 강의에 나갈 것이다. 그래서 앞에도 제가 벤처를 붙여서 벤처 창업과 법률이라는 좀 도전적인 학과목 명칭을 제가 정해서 강의한 제가 올해로 6학기 3년 차에 접어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성에 들어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4차 산업혁명 벤처 창업에 관련되는 법률 강의를 15주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벤처 창업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건 2교시에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 강의할게요.